네, 불금에 진행하는 노영희 진행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디쇼 시작한 지 2주 만에 새 코너를 선보일 건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패널에 나오셔서 한 주 이슈를 정리하고 논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원하는 코너명 있으면 한번 제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내귀의 도청장치. 진짜 내귀의 캔디가 날 진짜 거예요. 고루하지 않아요? 네. 나 정말 이런 제안하시는 우리 PD님 내귀의 캔디. 멋져요.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자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아기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닉네임이 아기상어라서 이걸로 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다사님께서 성수쌤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달려왔습니다. 성수대로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곽관용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텐션을 업하시면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걱정이 좀 심히 많이 아, 됩니다. 그래요? 무슨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아, 이 신경전이 지금 날카롭군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행할 코너, 이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두 분 패널께서요, 각각 이번 주 정치권의 떡상과 진상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떡상은 뭐죠? 뜬 인물, 갑자기 또 상한가, 상종가, 진상은 완전 바닥을 친 인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꼭 제가 지금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인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문화평론가니까 좀 김성수 평론가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떡상 그럴 때 네, 얘기해 주세요. 분야가 너무 넓어서 정치나 시사 분야로 좀 이렇게 줄이려고 고생을 많이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어머, 좋겠네. 떡상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글리치의 전여빈 씨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오. 그래서 분야를 정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도 저, 뭐 그럼 본인이 떡상? 알아서. 네, 떡상. 지금 떡상. 네. 예. 떡상 저는 이탄희 의원 가겠습니다. 오, 이탄희 의원이 네. 떡상이다. 자, 이탄희 의원이 정말 팩트로 네. 아름답게 조지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거 보세요. 예, 예. 조지단이요. 죄송합니다. 예. 요것도 노딱 붙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풀어줘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 우선 위원장님. 김성수 평론가가 뽑은 이번 주에 핫한 인물은 예. 이탄희 의원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곽 위원장님은 어느 분을 뽑아주실까요? 저는 오랜만에 조금 들으시는 성함일 것 같은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야, 와, 가져왔습니다. 되게 의외인데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아니, 이분이 일단 저렇게 고르시면 내가 참 이상해지는데.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골라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일단 의문의 예. 2패로 갑시다. 예, 자, 알겠습니다. 왜 고르셨어요, 정세균? 이 최근에 이 한미일 합동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뭐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예. 그리고 뭐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금 휘날리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뭔가 구태연한 이런 친일 네, 네, 프레임을 네. 다시 한번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지난 11일 날 펜실베니아대의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이제 기조 강연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4위에서 5위 정도의 핵무력국이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은 사실상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진보 진영에서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처음 강조하신 거거든요. 네. 이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진영을 떠나서 국가의 원로로서 어른답게 합리적인 말씀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곽 위원장님께서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역으로 열심히 뛰는 분들한테는 박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네. 이재명 대표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네. 그렇다고 우길기 다 갖고 들어오냐? 실전훈련하냐?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범주가 달라요. 그걸 한때 뭉쳐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미일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안보 협력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안보 협력 한다고 해서 자위대가 한국 땅 상륙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서로 다른 범주죠. 그러니까 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명백히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말 구태연한 프레임을 통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총리의 말씀을 가져온 거는 이게 되게 원론적인 측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네. 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이 얘기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한일 양국 간의 그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워낙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정치 공세가 너무 도를 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원론적인 말씀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아하. 원로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또 실용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은 또 그런 면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는 이탄희 의원을 이번 주에 떡상으로 네. 이번에 제일 핫한 인물을 뽑아주셨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요? 국정감사에서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아, 조곤조곤하게. 조곤조곤. 심지어는 당신이 말했던 영상 보여드릴게. 오, 자, 여기서는 차분차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180도 다른데 어느 게 위증입니까? 네네네.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저같이 목소리만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예. 좀 더 조근조근하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탄희 의원 강추합니다. 자, 이 저도- 발언에 대한. 저도 인정합니다. 네. 오. 저도 이탄희 의원 보면서 좀 멋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을 떠나서 저도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국감이 정말 최악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게 정책은 전혀 없고 정쟁만 가득한 서로 말싸움하다가 끝나는 그런 국감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탄희 의원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모습 자체가 귀감이 될 만한 저희 같은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감장이나 예전에 이제 질의할 때 보면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속되게 쓰거든요. 거의 뭐 발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자, 한동훈 그렇죠. 장관 이게 네. 유튜브예요. 이게 아까 조진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제 맞불을 야, 놔봤는데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이탄희 의원의 이번에 그런 어떤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좀 하셨거든요. 조진다, 발린다. 예.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네. 어느 정도 인정한 측면이 있다 말씀. 자, 네. 그러면 좋아. 한동훈 장관에게 발리지 않는 네. 잘 조지는 네. 이탄희 의원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네. 그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유병호 그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네. 할 때 정말 시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신데 네. 정말 감사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지 뭐 돌쇠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갖다 밀어붙이고 네. 때로는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는데 그렇죠. 야, 그렇게 되면 토론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탄희 의원이 이제 본인이 아침에 그 국정감사에 대답했던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대답하시네요. 네. 이런 장면이 참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네. 상대방의 모순적 발언을 좀 지적해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유병호 지적하는 사무총장 거. 머리에는 뭐가 이제 뱅뱅 돌게 되냐면 네. 위증죄는 벌금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질죄는 사실은 네. 실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벌금도 네. 없어.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저기 제가 아까는 저 물도 제대로 맞지 못해가지고 말이 헛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헛나왔는데 딱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나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병호 네. 사무총장이 야 이걸 한 방 어떻게 먹이지? 이러다가 또 오늘 감사원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중간 보고를 빌미로 네. 그냥 20명을 갖다가 이미 검찰이 다 고소했는데 엠버거를 원래 내일 발표해야 되는 거를. 그런데 그걸 네. 확 질러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게 또 자승자박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네. 꼼짝 못하게 몰아가는 그런 제주들이 팩트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반박해 주시죠. 반박 안 하려고요. 저도 왜냐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탄희 의원 제가 발언을 보고 이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병호 사무총장이 약간 저도 감정적이시라는 느낌을 네,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정신이 새벽 4시에 그걸 보고 야 나는 저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감사원에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감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거나 혹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시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정제되고 또 넘어갈 건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부분도 또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저는 이탄희 의원의 그런 그렇죠. 톤과 그렇죠. 차분한 어떤 근거와 이런 그런 논리적인 태도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럽네요. 지금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을의 네. 당협위원장님이시잖아요. 국민의힘의. 네.
나중에 공천 받겠어요? 이래가지고. 조금 이따 그렇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괜찮다. 당을 떠나서 또 배울 건 또 배워야 네.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오, 네네.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저런 분을 저 대통령께서 좀 중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네, 자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진상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자 우선 이번에 곽관영 위원장님 먼저 얘기해 바로 주세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국회의원 아하. 선정했습니다. 야, 지난 10월 네네 같은 쪽이죠? 예. 네 10월 8일 날 이 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그런 망언들을 쏟아냈다. 어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통령이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네. 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해야 된다고까지는 안 하셨던 거죠.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되고 라고 해야 했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우리 힘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용기 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저는 김용민 의원이 과연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과연 이해하고 계신가 의심스럽거든요. 네. 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이유가요. 네. 이 경쟁을 통해서 평가와 책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대표는 이 부여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회고적인 투표를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네. 될 국회의원이 네. 이러한 집회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가갖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선동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야말로 민주적인 헌정질서 유린한 행위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지금 야당 인사인 박수현 전 수석도 청와대 수석 이거 너무 이거 심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절하다.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전 김용민 의원 외로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네. 근데 또 남민석 의원이 그 용기에 안민석 의원이 동조한다.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근데 네. 좀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주의 진상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아. 야, 근데 우리 권 위원장이 진짜 네. 똑똑해요. 스마트하고. 네. 왜냐면 갑자기 갑자기 김영민 의원 기분 왜냐면-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네. 김용민 의원이 네. 같은 지역구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옆 그러니까. 지역구에 네. 아, 옆이에요. 거기는 네. 갑이죠 남양주. 거의 병. 아 병이에요? 아, 병. 병. 난 그래서 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깠나라고 하는데 했더니 예, 좀 옆이군요. 전에 칭찬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저 정치인으로서는 해야죠. 해야 되는 자기 거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각을 세워야죠.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을하고 병하고 정확하게 구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약간씩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때는 또 겹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바로 그거 아니, 지금- 그 웃음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 네. 남양주 병이 저희 이제 사고 당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장 출마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가불병 합동으로 저희가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그래서 길단 기자에게. 그래서 예 그런 실용적인 면이 있지 어쨌든 않나. 본인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네, 저는 자, 뭐- 본인이 뽑은 진상은 나 김문수인데 그것도 남양주 소방서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119에 저번에 반등성 명대 갔었을 보세요. 때. 네. 예, 이거 참 진짜 이분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네. 권 위원장님, 곽 위원장님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이분이 경사노위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노총을 가지고 뭐 김정은의 기쁨조다. 그러면 경사노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34만 유튜버로서 계속 살아야 될 분이 여기도 유튜브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는 이렇게 조지고 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또 저도 이제 지상파로 가면 달라지거든요. 지상파에서 안 부르죠, 근데. 안 부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침 튀겨요. 좋게. 아, 예. 네. 사회자한테 한 방 먹을 줄 모르겠네. 그렇지. 말씀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분은 빨리 사퇴를 하시는 게 그쪽 우리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직 원내 진출하지 못했지만 곽 위원장 같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빨리 정리해라. 그렇지 않고 나 떨어지게 수도권에서 나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런 분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초반부터 조금 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지사께서 전에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줄 알았고, 셌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초반에 첫날 보면 사과도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또 별개일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유화적인 어떤 난 스탠스가 변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가실 줄 알았더니 더 심해졌어.
김현정의 뉴스에서. 아니 그래서 MC까지 MC를 혼내주면서. 그래서 정말 이게 오늘 유튜브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거를 선정하면서 사실은 네. 떡상에 네. 김문수 지사,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을 선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떡상에?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이유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김문수 위원장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의 이제 직을 잘 수행하신 걸 넘어서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도권내로 복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좀 존재감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갑자기 김일성주의자라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한테 당신 간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괜한 일하자는 겁니까? 괜한 말씀 드린 예. 것 같은데. 네, 잘못하신 것 근데 제가 같아요. 약간 방어를 좀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좋으셔요. 근데 이게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이게 좀 이렇게 꼿꼿하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뒤에 가서 부정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꼿꼿하신 건가요? 예, 강직하시더라고요. 너무 강직돼 있어요. 네. 예, 근육이 강직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연해 있어요. 이번 건에 예. 대해서는 저도 네. 사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앞으로 경사노위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서요. 예. 자, 송하숙님께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김영민 의원님이 잘하신 겁니다. 어머나. 탄핵 네. 얘기하신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퇴진, 격하게 퇴진. 응원합니다. 뭐 대통령 네. 퇴진 뭐 이런 얘기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협위원장님은 지금 진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 우리 곽 위원장님께서 이제 헌법 또 그 법률이라고 네. 하는 측면들을 조금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정농단하면 네. 그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네. 교정도 해나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김문수 찍고 그냥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오기성 그런 국정 운영을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됩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면 일단은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중간중간에 내가 한번 당선됐어야 끝이야.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네. 이러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 측면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5년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로미오님 좀만 참아주세요. 과격한 표현은 좀 삼가해주세요. 그래요? 저에 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나요? 예.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자, 말씀 다시 이어가죠. 예, 저는 그게 조금 더 말씀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세트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텀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정말 심대한 어떤 국기문란 행위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탄핵이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의 상황을 집권 지금 반년도 되지 않은 그 정부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측면이 있고 야당으로서 비판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대하게 과대포장하고 국회의원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해야 뭐 탄핵이라고 말씀 안 하셨대요. 네, 근데 네. 뭐 같은 얘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채우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그 뭐 탄핵 소추라는 게 왜 있습니까? 청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세트를 통해서 적법한 상황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것들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네. 지나쳤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알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떡상 진상 한번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의견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코너 속의 코너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감사원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도대체 정말 감사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정권의 호위무사인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감사원 사건의 발단이 된 아까도 뭐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 둘 간에 있었던 문자와 그 이후에 벌어진 국감에서의 여러 가지 태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태도를 보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어? 네. 지금 국정기획수석이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실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비서실장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직접 뭐라고 문자를 앞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통화하셨다면서요? 이전에 또 알고 있었던 분이
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감사원의 실세라고 하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받고 있는 그런 사이다. 그러면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감사원은 지금 대통령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하고도 거리를 둬야 되고 대통령실하고도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원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국민인데 뭐 감사 이렇게 시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네, 네. 이 사무총장은 내가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 불렀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감사입니까? 저거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새벽에 서해 사건 뉴스를 보고 못 참아서 감사를 건의했다. 아니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감사원에 정말 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이 최근의 논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감사원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너무 좀 과도하게 진행한다는 네, 그런 네.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은 수사는 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그 아니에요.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너무 전 정권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려가 있는데 이건 좀 시기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금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감사원의 여러 가지 발표들은 지금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전 정권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네. 가면서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건 감사원이 증명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어떤 답변들이 나온다든지 네, 네. 문자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스스로 좀 노출하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중하고 그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좀 무리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과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연계를 해서 무슨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유착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 파동도 마찬가지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의혹 단계란 말이죠. 네. 무슨 무슨 문자에 또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이 또라는 한 글자 보면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냐 여러 번 연락했냐.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통화한 적 있어요? 전에 문자한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예 한 적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물어보면 뭐 그런 일상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부터 아시던 사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될 일을 어쨌든 의혹 단계에서 계속 키우는데 그걸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좀 전에 이건 의혹 단계에서 그냥 있는 건데 마치 청탁감사한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렇게 청탁감사 받은 건 사실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그게- 부분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 그건 말실수예요? 그건 말실수가 아니라 오. 감사원장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겨레 신문에도 단독으로 나왔지만 네.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옛날에 감사원장이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이 이 감사원장에게 해명을 요청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 맞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반헌법적 아니,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말실수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네. 그 이야기가 있은 직후에 김도우 위원장께서 자기도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정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이것도 사실은 완벽한 해명은 아닌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의 원래 그것도 사실 안 기능이 맞죠.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역 없이 특히나 여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감사원의 목표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이 잘 돌아가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네. 라는 식의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곽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감싸 주시면 실드 친다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감싸 주시면은 지금 이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리 수능을 봐야 되는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 우리 곽 위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수능의 정답이 감사원은 대통령을 갖다 견제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요. 옛날에 그 선전 생각나요. 그러니까 침대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있지. 그거는 애들이 다 틀렸대잖아요. 아니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거는 말씀이 맞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보세요.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뒤에 이제 선회한다. 정정을 했다. 그것도 선회한다.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국정을 잘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네, 대통령을 감시하고 네. 반드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정말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전에 이회창 전 감사원장 네. 그 직을 너무나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재형 의원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됩니까? 최재형 위원장이 뭘 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그 부분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의 예. 여러분, 저의 비합리적인 생각인데요. 최재형 위원장이 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종로구 아니, 그때 국회의원 된 당시- 건 아니라고 저는 그때 봅니다. 당시에 최재형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을 잘 운영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검찰도 같은데.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감사원의 취지와 본령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행위들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결국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나라가 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잘못돼 가는 걸 갖다가 바로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디 거기서 자꾸 국정을 갖다 도와주는 식으로 언급하면 헷갈리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 민정수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충원도 하고 저 대통령 주변을 감시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감사원은 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하게 되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도와준다는 의미에 대한 어. 해석이 이제 좀 다른 거고 도와준다는 뜻이 조금 다르군요. 그리고 저도 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믿고 그런, 싶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마무리하시죠. 이 알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디펜스 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저녁에 속보로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하시긴 네. 했는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화면 나오지만 위법 감사 논란의 감사원이 서훈, 박지원, 서욱등 20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다. 와, 저 내용이 거의 뭐 공소장을 자기네가 대신 쓴 것처럼 네. 그리고 검찰에게 보세요. 공소장 뺨친 보도자료,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유병헌 사무총장이 또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곽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네.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감사원법을 위반했잖아요. 아, 우리 곽 위원장님 법을 좋아하세요? 잘 아니 몰라요. 계속 법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헌법과 뭐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왜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니, 뭐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예. 네.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절차적인 문제 저는 쿨하게 인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긴 있었. 이게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본질을 자꾸 호도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까워요. 어머나. 그러니까 오늘 어머나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네네네네. 지금 좀 이제 무리하게 네. 너무나 좀 세게 그러니까 세게 자꾸 감사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이게 본질을 자꾸 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본질은 지적하고 뭔가요, 싶은데 그러면? 첫 네. 번째는 이게 저는 국가가 국민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피살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수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의혹 단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하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절차적인 부분들을 다 지켰다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박 위원장님이 이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거가 뭐 나왔나요? 그래서 새로운 오늘 증거가.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가 증거를 좀 내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무슨- 아니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증거로 보니까 월북이 아닐 수 있는 결정적인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그 SI 조사를 SI 그 보고들을 갖다 예, 다 예. 그 보고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조사를 국방부가 결과를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감사원이 삭제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감사원이 있죠. 삭제했다는 그 삭제한 자료도 네. 실제로 서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될 자료를 삭제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다만 자료를 삭제했다, 60개를 삭제했다, 무더기로 삭제했다 이 얘기만 해. 네. 그게 삭제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솔직히 감사원이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원이 아니 조작할 감사원이 제대로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이 아니라면 네. 당당하게 감사원의 그 의결 기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걸 검증을 받고 네. 보고서가 제대로 된지 검증을 받고 그리고 발표를 해야죠. 네. 뭐가 꿀려서 거기에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지금 저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튈 그런 자들입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이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튈 사람들이냐고요. 그리고 검찰에 시급성이 있어서 수사를 요구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지금. 이미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자료 갖고 지금 서욱 당시 그 국가안보실장까지 다 불러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던지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절차적으로 이제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여러 가지 고발을 했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감사에서도 밝혔지만 이건 고발이 아니라 보도자료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는 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지금이 부분들을 한번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거는 판단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냐 도주의 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수사기관 감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나온 것이 있냐? 저는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분이 월북을 했다라는 증거로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듯이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고 그리고 뭐 붕대 같은 걸 새로 감은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네.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원래 그 처음에 이제 북한 어선에 북한 이제 군함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다에 표류하다 만난 것이 아니라 중국 어선에 한번 탔다가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붕대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다시 바다에서 어떠한 이유로 북한 어선을 만났다. 그런 어떤 정황 증거들을 당시에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첩보와 정보의 차이 이야기를 그 부분에서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보세요. 중국 어선에 탔다면 더더욱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한국 공무원인데 한국 그 정보기관한테 한국의 해경이나 군인한테 데려다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으면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내가 월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야. 네. 집에 가면 알토란 같은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받을 연금이 있어. 네. 연금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어선에 의해서 구해져서 옷도 입고 붕대도 감게끔 중국 어선이 해줬어. 그러면 중국 어선의 그 관계자들한테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 공무원이에요. 한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혹은 한국의 해경한테 넘겨주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추정이신 거고 추정이 어쨌든 아니라 이런 건 이거는- 이렇게 이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밝히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론가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너무 좀 단정적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분들 가족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가에서 한쪽으로만 너무나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밝혀주세요라고 이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월북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게 국가의 힘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증거가 나오면 더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월북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제가 생각하고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원이 이제 서해 그 피살 공무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네. 하는데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한 그 경위나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정치 보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저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약간 그러니까 과잉 충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근데 지나치게 감사원이 원래 충성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안 안 되는 되죠.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조금 뭔가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성역 없는 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방송 보도 보고 살짝 알았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봐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된다고 본다. 아니, 속으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오늘 질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네. 내심은 어떨까? 네, 내심. 그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지금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론적인 말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하고 네. 그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정도로 그냥 원론적으로 근데 답변하고 제 넘어가시면 질문의 요지는 되는데 대통령이 항상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것도 나는 뭐 민생을 살피느라 전혀 네.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이상하게 회피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도 전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니, 본인이 뭐 얘기해놓고도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 없대잖아요. 그런 태도가 이번에 이 감사원 논란에서도 또 드러난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모르겠어요. 감사원 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당무니까 멀리해야 된다. 감사원이니까 더 멀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조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조심을 하려면 네. 애초에 관심을 갖고 푸시를 하지 말아야죠. 할 수 있는 푸시들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 이렇게 않습니까? 단정하면 안 그게 왜 된다는 검증이 되지 얘기예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검증되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아직은 예. 확실히 뭐 검증된 건 아니, 아니라고 자, 해야죠. 예. 문자를 보내요. 네. 그것도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이자 당대표를 한꺼번에 하고 있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네. 내부 총재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이 잘 굴러가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체리 따봉을 보내는데 네.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그런 그 어떤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건 받아들이고 부적절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천을 못 받잖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무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오히려 말을 못하지. 네. 네. 이게 비극인 거예요. 10월 달이 됐는데 아직도 문자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사님께서 예. 김성수님 성대모사 좀 그만해달래요. 이 다사님은 저희 성수대로의 저 열혈 구독자인데 왜 나 쫓아다니면서 잘하시는데 예. 네, 어쨌든 저도 성수대로님의 예. 성대모사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김의겸 다시 돌아와서 김의겸 대변인이나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감사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왜냐면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만 싹 빼놓고 이번에 보도자료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그렇죠. 좀 구성이 됐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뭔가 좀 표적으로 삼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도 반대 진영에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입장에서만 말해보세요. 시기적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 특성.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감사원의 모든 발표들은 아무래도 전 정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짧게 한마디만 네, 제가 저 네, 볼테면 네. 곽 위원장님께서 일단 돌아가셔서 이 두 가지 두 분한테 좀 사과를 받으면 제가 곽 위원장님의 진정성을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기호 의원하고 네. 이혜훈 의원한테 네, 나도 속단에 동참하는 공범이어서 너무 죄송하다. 그 당시.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한다라고 네. 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잘 보기엔 곽 위원장님은 이혜훈 그분들을 전임- 못 만날 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혜훈 의원이 우리 동네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님 자꾸 제 공천을 우리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많이 잘 들어봤고요. 자, 우리 이 코너에 대한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신경 안 쓰시고 계시네요. 너무 지금. 재밌고 그렇죠. 아 이 그런가요? 코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그냥 자뻑 코너로 해볼까? 자뻑으로? 약간 우리 사회자가 나한테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좀 불공정이 많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젊고 잘생긴 분이 좀 네. 마음이 가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아, 또 이해하시네요. 저는 또 머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